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난 주말 특히 기점으로 더 그랬는데 굉장히 SNS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피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 요인을 가장 얘기할 때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해요. 부동산 실패했다. 결국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가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가격만 올린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이제 2030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실망, 좌절감을 많이 줬다. 하면 강남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요. 그게 어찌 보면 특히 선거 국면에는 더 중요하거든요. 선거 국면에서도 사실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하는 것도 많은 시장에서는 어차피 지방선거 있으니까 유예하지 않겠냐. 4년 동안 한 번 매년 이제 4번이나 이제 유예해 왔으니까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선거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어요. 물론 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저는 냉정하게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봐요.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 팔라는 게 벌써 지금 뭐 4번이나 유예했기 때문에 다시 유예한다는 기대 심리에 부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득표를 더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그 기대 심리에만 맞춰주는 거라서 그 다음에는 결국은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정책은 금융 정책을 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대출 규제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먹혔어요 많이.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대출 받아서 샀는데 이 대출 받을 때 대출 받아서 집을 못 사요. 뭐 어디 쓸 건지 다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돈 뭐 현금만 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돈 빌려서 레버리지로 집 사는 게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쨌든 가격 그 올라갈 요인들을 많이 줄어들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돈이 흘러갈 때를 이제 주식 쪽으로 많이 이제 털어놨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한 70~80%가 다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주거의 목적보다는 돈 버는 목적, 투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 투자의 목적을 주식 쪽으로 돌리면 부동산이 안정화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기를 돌리는 건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네. 네,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에서도 약간 이제 서울 지역에 예전에는 신도시를 지으면 외곽에다 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도 놔달라, 광역버스 놔달라 이게 맨날 이슈예요. 그럼 젊은 분들은 요 지하철역 도심 주변에 놔서 직주 그러니까 회사 근처에 다니게 해달라. 요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뭐 10만 세대, 2만 세대, 20만 세대 안 해도 돼요. 만 세대, 2만 세대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움직이게 하고 그다음에 직주 근처에 공급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이 중과세하는 유예 안 하고 이런 게 딱 보면 큰 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정권이 실패하는지는 다시 겪지 않겠다. 그런 확고한 의지의 편이라고 봐요. 나는 사실 수도권에 억제가 돼야지 밤낮 수도권에만 아파트 지으니까 지방은 더 죽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수도권.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역대 어떤 정권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코스피 5천을 올려가지고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계곡보다 코스피 5천보다 정리하는 게 쉽게 되기 때문에 하겠다 하면은 절대 그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안 돼요. 다소 잘못된 정책이라도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 하는데 서울 아파트 상승 요인을 제일 제공한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반대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물론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아저씨 때문에 뭐 기소가 되고 이제 재판을 받겠지만은 저는 서울 아파트 값 안정과 부동산 대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낙선시키자. 그래서 우리 민주당 서울시장이 돼서 정부하고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성공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이렇게 SNS를 많이 한 이유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물론 단일 이슈로 또 세게 하기도 했고 제가 접한 바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 사견을 굉장히 공적으로 집중적으로 밝혔다는 후문을 좀 들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당이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가운데 방향타를 좀 제시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식의 좀 해설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근에 이제 특히 보수 언론이라든가 경제지 등에서
계속 이제 좀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위를 잘못 전달하고 의도적으로 좀 이 부동산 정책을 좀 흔들려는 그런 보도들이 적잖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의사, 이 정책 기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아마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 지선을 앞두고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줌으로써 지금 이제 저는 언론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흔들지 말라라는 경고 메시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 기사도 그렇게 첨부해서 의견 네. 제시를 한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SNS라는 도구를 쓰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한 것 같고. 아, 그쵸. 성남시장 할 때부터 네. 직접 뭐 댓글도 다 보시고 댓글에서 또 아이디어도 얻고 네. 평상시에도 뭐 유튜브나 이 댓글을 다 보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뭐 이 방송도 아마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의학에서. 근데 사실 그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은 지금 합당으로 시끄럽고 선거 서울 선거에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니 해도 부동산이에요. 맞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졌을 때도 부동산이 실패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졌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거 쉽지 않아요. 안정화라 그러면 어느 정도 현상 유지 정도 이게 상승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 정도 수준을 가면 되는데 그 정도의 목표는 이제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게 용산, 태능, 그다음 육사 뭐 이런 데 땅이 없어요. 여기 공공부지 말고는. 근데 다른데 만약에 민간 뭐 재개발 재건축도 있겠지만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싸우는 데가 많아요. 민간 맡겨놓으면 오래 걸려요. 근데 이번에 공급 단지는 다 공공단지예요. 물론 그 전에는 기재부한테만 건교부한테 맡겨놓으니까 기재부 땅, 뭐 우체국 땅, 뭐 경찰서 땅, 행자부 땅 이래 가지고 일이 안 돼 일이. 그러니까 서로 각자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다 묶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이 갖고 있는 재산들은 다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발표는 국토부에서 해도 만약 기재부 갖고 있거나 행안부가 갖고 있는 경찰 땅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 공공이 갖고 있는 땅을 다 모아놨잖아요. 다 영끌까지 해놔 모으는데 그럼 좋은 게 뭐냐면 공공의 부지는 이거를 민간하고 부지 뭐 수용 절차, 보상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라. 사실은 그동안의 주택 정책을 보면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공급은 그 다음 정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짓는 데만 보통 2, 3년 걸리거든요. 네. 근데 계획까지 하면은 한 3, 4년 정도 되니까 어쨌든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 시그널이.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데들을 선택했다고 봐요. 그 현근택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 보시기엔 사실은 김대중 정부에 복무하셨고 문재인 정부에 계셨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의에 찬 모습들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성공한다고 봐요. 네. 어떤 경우에도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마라 이거예요.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 지금 5,200만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스카이 대학입니다. 입시. 옛날에는 병력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군대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왕도가 없다니까요. 왕도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진 정책을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린벨트를 걸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해서 임대주택 많이 아파트 지었잖아요. 그게 이제 부영그룹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요. 정승준 강남구청장이 우리 민주당에서 최초로 구청장이었어요. 제가 국정원장 할 때 만나보니까 이 강남 네. 학원 많은 거기 대치동. 대치동에 93%가 1가구 1주택이래요. 아파트 하나에 살아요. 그러면은 만약 김대중 대통령처럼 미래 학자들한테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은 그 미래 학자들이 이제 아파트는 1인 가구로 옮긴다. 그러니까 큰 주택보다는 작은 아파트를 지었으면 더 성공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알토란 같은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말씀한 대로 그 공공부지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싫어하면 안 되죠. 그 청년들을 위해서 그럼요. 임대주택을 적은 아파트를 지어주는 게 주택난의 문제 해결이다. 저같이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요. 제가 지금 해남읍에
주공 2차 아파트 18평짜리에 사는데 음. 제가 사는 여의도 65평짜리 아파트를 팔면은 한 동을 산다니까요. 아. 이런 불합리한 것이 음. 이 시골과 수도권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소를 해줘야지 왜 수도권만 자꾸 하느냐. 지금 맨하탄 보세요. 뉴욕 맨하탄 보면은 와서 사람이 못 살게 만들어요. 차를 못 끌고 나오게 해요. 막 주차비, 티켓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대신 공공교통 수단을 많이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라고 하더라도 소형 그런 아파트를 대통령께서 청년 실업을 청년들을 위해서 짓는 것은 나는 잘한다고 봐요. 네. 저도 조금 추가하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그 주택 공급 정책은 대규모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이었어요. 1기, 2기, 3기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 끝나야 된다는 시점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구가 팽창할 때는 그게 먹혔어요.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늘고. 근데 인구가 팽창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심이 어느 정도 약간 슬럼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 그 다음에 학교가 좋은 곳, 그게 도심지예요. 도심지에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밖에다 지어놓고 거기다가 학교 만들고 도로 만들고 지하철 까는 돈보다 도심지에 고밀도로 개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사람들한테 편리해요. 왜냐하면 회사 갈 때 20-30분이면 가는데 신도시에 가면 1시간씩 처막히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도로 까는 비용, 철도 까는 비용도 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방향이 도심지에 그 주택 직장과 가까운 곳에 고밀도로 개발해서 청년 신혼주택을 공급하는 거 그 네. 방향이 맞고 글로 가야 돼요. 또 그 방향이 이번에 저는 제시했다고 보거든요. 잘 하시. 음. 역시 용인시장. 아니 그런데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는데 저기 일리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그거예요. 네. 아무튼 간에 이재명 정부가 칼을 빼들었으니까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전 정부와 다르게 똑소리 나게 하길 기원하면서 현건택 네. 변호사 한 말씀만 내가 더 드릴게요. 네네. 지금 용인 이천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 예. 이걸 뭐 호남으로 옮기자 이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그걸 활용해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데 있어요. 예. 제가 그런다고 안 한다고. 그 정부에 물어보니까는 1937년까지 특히 반도체는 매년 라인을 늘려가요. 아, 2037년까지. 예, 2037년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다 있어요. 네, 이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일부 호남 광역 후보자들이 이걸 가져오자. 이건 정치적 얘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인 씨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옥상산에서. 고맙습니다.